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무기력과 산만함의 정체를 뇌과학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고장난 뇌의 엔진을 즉시 재가동시키는 실전 브레인 해킹 기술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몇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셨을 겁니다. 뇌 대변인인 제가 당신의 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의 뇌는 지금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당신의 뇌는 게으른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우리 뇌의 사장님, 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 피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실행 기능이라는 엄청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런데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의 뇌에서는 이 사장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사장님 책상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파민이라는 연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라 볼코우 박사가 2009년 JAMA, 미국 의사협회 저널 학술지에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보면 ADHD 환자의 뇌는 보상회로인 복측 선조체와 전전두엽에서 도파민 수용체와 운반체의 밀도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보상을 기대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부족하니 일반인에게는 100점짜리 보상으로 느껴지는 일이 당신의 뇌에게는 10점짜리 지루한 노가다로 느껴지는 겁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기반입니다. 보상이 확실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건 뇌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시동조차 걸지 않는 파업 상태를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스템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즉 DMN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 활성화되는 회로입니다. 반대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작업 긍정 네트워크인 TPN이 켜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뇌라면 TPN이 켜질 때 DMN은 자동으로 꺼져야 합니다. 그런데 카스텔라노스 박사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ADHD 뇌는 이 시소가 고장나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애를 써도 내부의 잡념을 담당하는 DMN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간섭을 합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머릿속 한편에서는 어제 본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갑자기 저녁 메뉴가 걱정되고 중학교 때 친구 이름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뇌 내부의 회로간 간섭 현상이라는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생마 같은 뇌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뇌 대변인이 제안하는 첫 번째 전략은 뇌의 외주화입니다. ADHD 뇌는 작업 기억 용량이 아주 작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작업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뇌가 해야 할 저장 기능을 외부 도구로 전부 옮기십시오. 화이트보드에 오늘 할 일을 적고 스마트폰 알람을 15분 단위로 맞추고 모든 결정 과정을 체크리스트로 만드세요. 당신의 전전두엽이 해야 할 연산을 외부 기기가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의 부하량은 50% 이상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 선결제 시스템입니다. 뇌가 시작을 못하는 건 도파민이라는 시동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동을 걸기 위해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먼저 주입해줘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직전 딱 1분만 강렬한 자극을 주입하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아주 크게 듣거나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점프를 하거나 아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강렬한 감각 유입은 뇌의 기저핵을 자극해 도파민을 일시적으로 분출시킵니다. 이 펌핑된 도파민이 사라지기 전, 즉 5분 이내에 진짜 해야 할 일의 첫 문장을 적거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겁니다. 뇌를 속여서 시동을 거는 브레인 해킹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의 시각화와 즉각화입니다. ADHD 뇌는 먼 미래의 보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개월 뒤의 시험 합격보다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초콜릿 한 조각에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 연물을 쪼개고 그 작은 단위를 끝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세요. 예를 들어 보고서 한 페이지를 썼다면 좋아하는 게임을 5분만 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먹는 식입니다. 뇌에게 이 일이 고통스러운 노역이 아니라 금방 보상이 돌아오는 즐거운 놀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환경의 단일화입니다. ADHD 뇌는 모든 시각적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 쓴 볼펜, 어질러진 종이들,
깜빡이는 모니터 옆의 광고들, 이 모든 것이 뇌에겐 데이터입니다. 뇌는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작업을 시작 전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세요. 시야를 좁히는 독서대를 사용하거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도 뇌의 연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5번째로 바디 더블링 효과를 활용하세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 단순히 존재하기만 해도 전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굳이 같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서 일하고, 심지어는 줌을 켜고 모르는 사람들과 각자 할 일을 하는 캠스터디를 활용하세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적절한 사회적 압박은 뇌의 노르아드레나린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몰입을 돕습니다. 6번째는 수면과 영양의 최적화입니다. ADHD 뇌는 일반적인 뇌보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극심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017년 뉴트리언트 저널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보충이 ADHD 증상 완화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전두엽은 가장 먼저 셧다운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잠이 부족하면 당신의 뇌는 이미 전원이 꺼진 컴퓨터와 같습니다. 7번째는 시간 감각의 외주화입니다. ADHD 뇌는 시간 망목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감 직전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패닉에 빠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머처럼 남은 시간이 시각적으로 줄어드는 시계를 사용하세요. 숫자가 아닌 면적으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뇌는 비로소 긴박감을 느끼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8번째는 자기자비의 연결학적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루고 난 뒤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비난할 때마다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전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킵니다. 즉, 자책하면 할수록 당신의 뇌는 다음 일을 시작하기 더 힘든 상태가 됩니다. 자책 대신 그래, 내 뇌가 지금 도파민이 좀 부족하구나. 다음엔 어떻게 연료를 채워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9번째는 작업 전환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ADHD 뇌는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넘어갈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를 작업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하루 일정을 짤 때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묶어서 처리하세요. 이메일 답장은 특정 시간에 몰아서 하고 창의적인 기획은 또 다른 시간에 몰아서 하는 식입니다. 뇌가 매번 새로운 엔진을 가동하지 않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는 시각적 보상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우리의 뇌는 추상적인 성취보다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물에 더 큰 도파민 반응을 보입니다. 할 일을 마칠 때마다 리스트에 빨간 줄을 긋거나 유리병에 구슬은 하나씩 담아보세요. 물리적으로 쌓여가는 구슬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음 과업을 수행할 긍정적인 동기를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뇌가 가진 사냥꾼의 본성입니다. 인류 역사학자 톰 하트먼은 이를 사냥꾼의 뇌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기 상황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이 뇌는 사바나 초원의 최고의 생존자였습니다. 다만 현대사회라는 정적인 환경이 당신의 역동적인 엔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책은 이제 그만두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강력한 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용 설명서를 이제야 읽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도파민 선결제 전략, 지금 바로 딱 1분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뇌는 지금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뇌실험실의 크루가 되어주세요. 저는 공부를 좀 더 한 일반인 덕후일 뿐이고 진짜 정답은 여러분의 실전 경험에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뇌 해킹 팁을 공유해주시면 저도 배우고 더 정교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냥꾼의 뇌를 가진 동지입니다. 함께 해킹해봅시다. 구독, 좋아요